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토일 서울 가서 강의하고 왔더만 목이 쉬었어요. 발품에서 330F요. 그 김종률 아카데미에서 토지 정규 강의 12시간 몰아서 했더만 목이 아파. 목이 저녁에 집에 오니까 목이 가네.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다다음 달에 또 랜드프로하고 발품하고 또 할 겁니다. 다음 달은 쉬어야 되죠. 놀러 다녀야지. 자, 오늘 2018년 7월 16일 기준 전국 매매 전세 시장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워도 펄펄펄 끓어도 또 날아가는 데는 날아가고 헤매는 데는 헤매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활용법에 대해서는 전 회차 제가 올린 거 일주일마다 올리니까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활용법을 아시고요. 자료는 밴드에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해서. 자, 전세 가격을 보니까 지금 금주 전주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게 청주 서원구, 그다음에 광주 서구, 대구 중구, 광명, 성남 중원구, 강동구, 대전 중구, 청주 흥덕구, 서대문구, 관악구. 지금 새로 눈에 띄는 것은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가 눈에 띄네요. 한번 예의주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여기가 좀 힘들었던 동네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반등의 기미로 보이는 것인지 몇 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일단 매매에는 후행을 하니까요. 매매 가격은 후행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주일마다 살펴보다 보면 나타나겠죠. 광명이 지난주, 그다음에 이번주,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이제 방문인파가 엄청나게 많죠. 거기 이제 결국은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구 매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보면 대구 서구가 0.55%, 광명이 0.39%, 서울 중구가 0.35%, 광주 서구 0.32%, 마포구 0.31%, 영등포구가 0.31%, 관악구 0.3%, 광주 광산구가 0.23%, 구로구 0.22%, 서대문구 0.22% 해서 이렇게 됐고요. 전세가격 하락률을 보면 거꾸로 왔다갔다 한다 지금, 그죠? 제천 0.56%, 평택 마이너스 0.53%, 세종 마이너스 0.44%, 울산 북구 0.34%, 서산에 0.26%, 부산 북구가 0.25%, 시흥, 마산 해운구, 충주, 김포. 뭐 아시다시피 기존에 계속 몇 달째 약세를 보이는 곳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매 가격 하락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천, 창원, 포항, 북구, 통영, 충주, 마산, 하포구, 창원, 성산구, 거제, 김해, 부산 북구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계속 매주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지금 현재 전국의 전세나 매매 시장이 완전히 확연히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그런데 이제 가는 데만 계속 가고 있고요. 이제 눈에 탁 띄는 데가 지금 이번 주는 청주, 서원구와 흥덕구가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약간 고무적이고요. 광명은 어차피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이제 광명은 이제 철산동 그쪽하고 그 안쪽 이제 구도심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온 동네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역세권, 광명 역세권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제 해안선님 만났는데 그 광명에 계신 이사 가셨다대. 축하합니다. 예. 자, 일단 전세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자, 이 앞쪽이 서울입니다. 전세 반면에 이제 전세의 증감률을 보게 되면 이 위에 이제 붉게 물든 거에 반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그렇게 뭐 전세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간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눈에 띄고 있죠. 전반적으로 여기 부산이나 이쪽 부산입니다. 부산 이쪽은 아마 울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울산이죠. 울산. 여기는 충남 쪽 될 겁니다. 경기도 평택 이쪽이네요. 광명도 매매 가격만 치고 올라갈 뿐이지 사실은 전세 가격은 크게 뭐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쪽 동네가 이제 흥덕, 충주, 이쪽 충청남도, 의외로 충청남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구, 요거는 충청북도인데요. 청주. 청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볼까요? 그렇게 전세가율은 그렇게 많이 치고 가진 않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가격 상승률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1위가 서원군대 0.15%입니다. 0.15%. 그에 비해서 매매가격 상승률 1위가 뭐냐면 대구 서군대요. 0.55%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죠. 뭐 1, 2, 3, 4위, 뭐 5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전세 상승률보다 매매 상승률이 월등히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전세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은 아니고요. 그냥 하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했다, 강보합 상태로 돌아섰다, 뭐 이런 것에 의미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지역에 매매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이러저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다만 방향성만 이야기하는데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매매로 돌아왔습니다. 매매 지수를 봤는데요. 매매 지수를 보면 이게 저번 주에 서울 쪽이 상승 반전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지금 하여튼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는 이게 지금 3% 이상씩 올라간 곳, 0.3% 이상 올라간 곳들이 지금 딱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눈에 딱 봐도 지금 네 곳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좀 이따 펼쳐서 보기로 하고요. 이쪽이 아마 이거는 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상황이 좋았어요. 그 이전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구가 역시 날씨도 더운데 뭐 가격도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인천은 매매 가격이 약간 이제 푸르스름한 게 많이 보이죠. 약보합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광주인 것 같은데, 예, 맞죠? 광주인 것 같은데, 광주가 붉게 물든 곳이 있는데 이게 아마 광주 서구로 보여집니다. 예, 맞네요. 광주 다음에 이제 대전인데요. 대전도 붉게 물들어 있고,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쪽은 경기도 쪽이라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가 0.32%로 올라가 있고요. 잠시 서울 쪽 한번 가볼까요? 서울 쪽 마포구 0.31, 중구 0.35, 관악구 0.30,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0.31입니다. 퍼센트가 올랐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초구하고 이제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강보합 상태로 돌아섰다라는 게 또 이번 주에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돌아선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돌아선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을 뭐 예측한다는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반면에 전체적인 이게 이제 굳이 이제 한번 이야기를 찾다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든지 잡아 조지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 어떤 그 세금 부분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돈들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돈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핵심 비싼 지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벌려놨던 일들을 새로이 리뉴얼해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발표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심리가 서울 쪽에 많이, 지금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각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발표하면서 상당히 마스터 플랜을 꺼내놓고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후암동에 물론 이제 감정가가 작년 거였긴 했지만 경매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상가가, 꼬마 상가가 낙찰이 됐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하나, 서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전국의 자금들이 서울로 똘똘한 거 한 채로 몰리는 것, 그리고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계속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힘입어서 돈들이 갈 곳 없는 돈들이 서울에 안전자산인 부동산,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으로 몰리고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은 여전히 힘들고요. 부산이 물량이 이제 소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대구가 역시 대구 서구입니다. 서구 0.55%인데요. 0.5%면 엄청나게 이게 가격이 오른 건데 대단합니다. 좀 수성구만 대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인천은 말씀드린 대로 약보합 상태고요. 광주가 이제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광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광주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들어가셨죠. 언제 물량이 많이 이제 결국은 수요 공급이라고 봤을 때 언제 물량이 많이 이제 입주 물량이 풀리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 광주에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여전히 힘든데 이게 뭐 언젠가는 조금 반전하겠죠. 기대를 하시고 기다려 봅시다. 자,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세종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전세 가격은 많이 마이너스 0.44% 떨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이 그래도 매매 가격은 상당히 약보합 또는 보합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호재가 원체 많은 동네라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제 광명은 사실은 전화번호도 02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서울 생활거리고 지하철 하나만 타면 서울이고, 그래서 광명은 서울이나 다름없죠. 사실 제가 이 광명을 재작년에 임장을 가서 물건들이 살 게 많았었는데요. 얘네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툭 떨어진 적이 없어요. 광명 이 라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격이 계속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힘들었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이때는 뭐 수도권 다 힘들었으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좋았어요. 광명이 계속 좋아서 가격대가 계속 잘 버티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작년에 서울 임장 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었고 광명을 가게 되면 이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나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투입하는 비용이나 같았어요. 같아서 저는 사실은 광명에 왜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제가 임장 그 강의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임장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광명이나 서울이나 재개발 그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같았습니다. 같아서 그래서 광명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선호하지를 않았었는데요. 뭐 결국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서울은 더 올랐죠. 더 올랐고 광명도 이제 오르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결국은 그런 적나라한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광명에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하여튼간에 계속 뭐 좋은 물건들은 계속 홀딩 해야죠.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올랐다고 홀라당 팔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광명은 당분간은 물량 없을 것 같아요. 거기 동네도 좁은 데다가 온데 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그럼 이주 물량이 있었으면 집값은 구축은 더 올라가 버리고 뭐 그런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평택 여전히 물량 때문에 힘들고요. 자, 구리, 남양주, 그다음에 용인은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수지구는 계속적으로 상승, 조금 상승률은 약화됐지만 그런 대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데이터상으로 그렇지만 시흥 여전히 힘든 부분입니다. 시흥 뭐 평택 이쪽으로 다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 물량 조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금방 아실 겁니다. 오산 힘들고요. 오산 세계 쪽으로 다 힘들고, 그다음에 파주, 이천, 안성, 뭐 김포 다들 힘듭니다. 동두천, 광주, 화성도 다 말이죠. 화성이 그래도 생각보다 그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화성이 참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 동탄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강원도 쪽으로 가보니까, 강원도 쪽은 춘천이 마이너스 0.12%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강릉은 여전히, 이제 그냥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가 약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00, 0.00인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올랐다는 뜻이고 단 0.0000001%라도 올랐다는 것이고 파란색은 같은 0.0이지만 그 뒤에 소수점이 0.000000 마이너스 0.00001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충북이 나오는데요. 충북 청주가 지금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전세 가격은 청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전세 정감입니다. 전세 가격은 청주가 아까 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청주 어디 갔습니까? 청주가 사실 지금 저번 주에 상당구 같은 게 마이너스 0.34에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플러스로 돌아섰고, 서원구가 약하지만 0.01%지만 돌아섰고, 서원구가 0.15%, 그 다음에 흥덕구가 0.05% 이렇게 붉게 물들긴 했는데, 매매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하락률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임장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두 주 더 이런 현상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2, 3주 더 이렇게 계속 강보합으로 가고 오름세가 약하지만 오름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전세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렇다면 전세가는 더 이상 하락이 하지 않는다면 입주 물량이 마감이 되면
매매 가격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임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동네가 나오는데요. 한 2, 3주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매매 증감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증감에 이제 충남 쪽으로 와서, 충남 쪽은 여전히 뭐 계속 힘듭니다. 굉장한 하락폭은 한 달 전처럼 0.35%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뭐 고만고만 하고요. 군산은 여전히 어렵고, 전남은 강보합 보면 대체적으로 파란 색깔은 별로 없고요. 강보합을 하고 있고, 경북 경남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경북 지금 포항은 아이고 이번 주에 마이너스 0.37% 더 떨어지고 있네요. 포항에 들어가신 분들 많은데 또 경북 포항 북구는 마이너스 0.50%입니다. 이해를 참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는 계십시오, 상황들을. 그래서 버렇게 물들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계속 파랗게 물들다가 보합세를 한두 달 유지하다가 빨간색들이 조금 나타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 됩니다. 이 데이터상의 투자 방법은 그냥 뭐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경남 쪽에 여전히 통합창원 힘듭니다. 마산 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그다음에 거제는 여전히 계속 그렇고요. 김해도 많이 떨어졌어요. 통영도 많이 떨어지고. 이 일을 어쩝니까? 참 큰일이네. 어찌됐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지역의 경제 상황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한번 오셨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팔아야 되겠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팔 건지 말 건지 그걸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뭐 처음 통화하는데 그분의 재력이나 투자 성향이나 또는 집이 몇 채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이제 일일이 물어보면 종률이 말 맞다나 강의해야 돼. 네, 그래서 그냥 상황이 이런데 그 얘기만 해드렸어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면 뭐 손해본 거 맞지. 근데 판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고. 근데 마음의 짐은 들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딱 손해를 봤을 때에 딱 이 손해 본 걸 갖다가 확정을 시켜버리면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에이, 손해 봤다고 끝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제는 저번 주는 마이너스 3%, 이번 주는 마이너스 3%, 내일 다음 주도 마이너스 3% 아니겠냐라는 어떤 그런, 또 떨어질 거다, 더 손해를 볼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를 보고 계시면,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손해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던지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겠죠. 내가 분양권을 한 대여섯 개 들고 있어. 이게 뭐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날려야지.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 들고 있어, 딸랑. 하나 들고 있으면 뭐 어떡할 거야. 그냥 들고 가야지. 세상 좋아질 때까지. 항상 삼성공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보세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창원이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어. 여기 부산보다도 가격이 비쌌거든. 부산부터 비싸니까 너도 나도 묻지마 청약하고 공급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아파트 분양만 하면 사람들이 막 사고, 그러니까 청약하고, 그러니까 마구마구 공급하고, 그 공급 물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화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것이 후유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다 이제 소진되고 세월 보내면 또, 왜냐면 여기서는 더 이상 분양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분양을 안 하겠죠. 왜냐면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에서는
지금 미분양 이제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걸러서 조금 기다릴 줄 아는, 나중에 뭐 청약 받아서, 지금 서울은 그 청약이 이제 지금 뭐 여름, 지금 뭐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이 날씨보다도 더 뜨거운 청약 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주변에 그 지금 매매 시세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로 하게끔 허그에서 그렇게 분양 보전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돈 되는데 청약 안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거는 뭐 근데 뭐 가점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림이 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분양가를 고분양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주의자는 다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서 좀 시장주의자 쪽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이런 시장을 개입하지 않는 부분들, 말 나온 김에 내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문기사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밑에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에도 보면 댓글이 달려 있던데, 북유럽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은 복지도 잘 돼 있고 부동산 가격도 잡혀 있지 않느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쪽은요 우리나라하고 전부 다 틀리고요. 많이 틀려요.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세금을 일단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고 또 원유도 나오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세금 많이 걷는 것은 당연히 해요. 우리도 세금 많이 걷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또 기업가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는 시장 개입은 하지 않아요. 세금만, 그럼 너 많이 벌었어? 세금만 많이 내, 이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상보상조하는 개념이지, 뭐 돈 많이 번다고 그 나쁜 놈이고 적폐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시장을 개입하면 부작용이라는 것은 후폭풍이라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놔두면요. 자, 보세요. 돈 버는 사람만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돈 버는 사람만 있습니까? 돈 까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왜 돈 버는 사람만 가지고 조지냐고. 그렇다고 해서 양도세 돈 버는 거 가져가는 거 가지고 이 마이너스 난 사람들한테 보전해 주지도 않잖아요. 너 돈 손해봤다고 해서 양도세 받은 거에서 돈 돌려줍니까? 차에 보전해 줍니까? 물론 이러면 또 시비 건다. 1년 안에는 그거 되지 않느냐? 예, 1년 안에 됩니다. 그러니까 말꼬투리 잡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시장 현안 상황 이 정도고요. 서울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뭐 이렇게 0.3% 이상 튀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붉게 물들게 될 거냐라는 게 이 상황인데요.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정부 정책이 규제 정책이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진짜 제가 걱정한 대로 다주택자 임대 등록을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제가 그 부동산 끝났다 해서 이미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봐 은근슬쩍 겁이 납니다. 사실은 정부 정책이 뭐 좋든 나쁘든 정부에서 좀 이렇게 자중해라고 할 때는 시장 플레이어들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기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인 행동인데, 그 합리적인 결과적으로 큰 시장 상황에서는, 전체 시장 상황에서는
또 정부의 어떤 그런 결단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촉구하고 불러오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정말 이제 건강 유의하십시오. 온열 환자로 그 이제 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